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해서 아 여론조사. 예, 아 주제 3인데요. 너무 예, 네 고무적이죠. 주제 3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 어우, 아니 원래는 40%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 예, TV 예, 예. 토론회 바로 직전까지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 뭐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건 미시적으로 다루면 네. 뭐 대책이 없고 네. 크게 다룬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대선 지지율이 48, 49 뭐 이 정도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35% 긍정 지지율이 한 15% 정도 빠진 상태에서 네. 굉장히 장기간 횡보하다가 음.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이 부각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저 네네. 개인적으로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뜨면서 윤석열을 약간 좀 제끼고 또는 죽이고 네. 표현이 좀 그랬는데 네. 죽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과 디커플링 또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면서 네. 네. 지지율을 띄워야 된다. 음. 이런 의견이 많았죠. 오히려 많았어요. 네, 실제로 예. 또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론조사까지. 표현도 네.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동반 상승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동반 예. 상승이니까. 아, 그 요인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 네. 전두환 대통령이 죽으면서 네. 노태우 대통령이 그거를 바톤 타치하는 음. 뭐 그런 양상이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의 지지세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지가 올라가는데 네. 상대적으로 국힘의 지지율은 횡보 상태라거나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차별화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한동훈 장관의 지지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음. 그 영향이 국힘과 대통령까지 확대되는 아. 그런 형태의 여론 지형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참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고무돼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게 대통령 그때 TV 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후로 이렇게 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공작임에는 명확하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반성해야 될 측면은 있다 이 정도로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사과라는 말이 들어가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할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틀지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그런 것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공천 내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네네. 공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 간담회 그 기자 네. 이거 이후 대담 이후에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여론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네. 그게 별 영향 없이 그냥 사그러드는 거죠. 그리고 뭐가 부각되냐면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상승세가 예. 대통령의 동반 상승세로 이어지는 매우 그렇지.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딱 그 대담 그러니까 토론회 한다고 하기 직전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공장 몰카에 대해서 어떤 뭐 설명이 있을 것이다,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딱 얘기가 나고 나서 빡 지지율이 빡 오르더라고요. 한 40%까지. 그리고 토론회 때는 근데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공장 몰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거의 진짜 지지율이 막 38, 39 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그렇다면 혹시라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거는 진짜 이거 명백한 공장 몰카고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어쩌고 이런 거에서 더 확실하게 좀 얘기를 더 세게 하셨으면 더 올라갔을래나? 막 이런 생각이 나 있었거든.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을지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래서 네. 그냥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예, 사과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예, 근데 딱 올라간 거 보니까 여론은 이거에 대해서 총선과는 별개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반적인 어떤 워딩은 네. 이게 공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러니까 어쨌든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이렇게 네. 요 정도는 물러서긴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고. 예. 그거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갤럽 여론조사인데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62%가 하여튼 조금씩 이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국힘 지지율도 호전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39대 31인가? 예, 놀라운 예. 일이죠. 와, 진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와. 우리가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 뭐 이 무렵만 해도 상당히 비관적이었잖아요. 수도권은 그냥 망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 이 모든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짜 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나서부터 예. 지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민경호 대표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라고 믿고 싶은데 네, 저 그렇게 약간 생각합니다. 이제 오버인 것 같긴 해서.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흐름을 조사를 얘기를 해볼 텐데 네네네. 이 성재준 대표가 했던 거는 추미애 복귀설 광진들의 친문 고민정을 단수 공천했다 이 네네. 얘기가 지금 추천을 하셨는데 네. 좀 전체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공천 국면인데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현저히 대비되는 너무나 양상이에요. 너무나 예, 대조적이죠. 예. 예. 민주당은 계속 이제 내홍, 갈등, 분열 이게 되는데 국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거 내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승복하겠다, 뭐 민의에 따르겠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예. 있어요. 저는 뭐 예. 김무성 김무성도 같은 그렇고, 경우에 예.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김무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본인한테도 되게 어.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유리할 것 같고. 김무성 정도 되면 그렇게 네. 해야죠. 이게 큰 정치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게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좀 좀 무게 있는 정치인의 행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좀 자잘해 정치인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쭉 자기가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캠프 내에서도 되게 당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좀 한동훈 위원장이 좀 김무성 의원한테 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이어 터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김무성 또 누구냐면 김성태 네. 김성태 의원 이런 몇 명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유력한 건 김성태 의원이에요. 김성태 의원은 상당히 크게 반발하다가 그렇죠. 예. 뭐 직접적인 전화를 했을 거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멘트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김성태 위원장이 그럼 대국적으로 사퇴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예. 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그 국힘의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여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 끝난 이후에 여당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도 예. 그건 여당 프리미엄이고 그것이 바로 여당 프리미엄이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이 정비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그러면 내가 설사 손해를 좀 보더라도 네. 화가 좀 나더라도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대세에 합류하는 게 나중에 좀 챙길 게 많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분위기 같아요. 집단 그러니까. 분위기.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좀 혹시라도 막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뭐 대통령실 출신들을 너무 미는 거 아니겠냐. 근데 결과적으로 또 그게 좀 덜해 보니까. 대통령실은 0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서 뭐 반발의 여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다음에 것들이.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로 우리가 생각했던 석동현 네네네네. 씨가 탈락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여튼 공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여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평가해 줄 만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되게 있었을 거예요. 드루킹 특검 그거 해달라고 해서 단식했던 분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KT를 털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예. 또 판결도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이었고 예, 예.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김성태 의원은 정말 막 내가 왜 콧오프냐라고 할 만한데 예, 예. 아 이렇게 또 백의종군 한다고 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역시 보수는 또 이게 딱 결정적일 때 이렇게 예. 뭉치는 게 있구나. 근데 또 이런 예전에도 그랬나? 예전에 좀 안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예. 이번에 좀 특별한 현상 같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또 예. 그건 또 그래요. 예. 아니 보통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이렇게 공천 잡음도 있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러서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 여당발 거론을 한번 해보면 김무성, 그다음에 김성태, 네. 그다음에 영남 낙동강 벨트 영남 중진들, 네. 그다음에 석동현 대통령실 참모들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뭐 리더십, 그러니까 한동훈 리더십은 여당의 리더십에 어떤 따라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다.